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지금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작은 진동 하나가 아시아 전체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거대한 지진파를 일으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우리는 종종 표면적인 충돌과 갈등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카메라 렌즈가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 외교의 밀실과 보이지 않는 정보전의 최전선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국경의 안보가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얽히고 설킨 지정학적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며 강대국들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과 진실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남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지정학적 단층대에서 심상치 않은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복잡한 관계를 맺어온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지대가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과 이웃 국가 파키스탄 사이에 긴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면서 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주변국 모두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향해 군사적 행동을 감행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정 무장 세력의 고위 지도부가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은 이웃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충돌의 이면에는 이란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이란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들입니다. 이들 간의 동맹과 갈등, 그리고 끊임없는 이합 집산은 결국 중동 전체의 세력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정 세력이 이란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에 벌어진 주변국의 단호한 군사적 대응은 이란을 둘러싼 우호적인 연대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각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 어제의 동맹을 적으로 돌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세력과 손을 잡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험준한 지형과 굴복하지 않는 특유의 문화로 인해 강대국들조차 쉽게 통제하기 힘든 지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잦은 개입과 혼란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외부 세력도 독단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복잡한 권력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탈레반 정권은 현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길고 복잡한 국경선은 단순히 지도상의 선이 아니라 수많은 부족과 무장단체, 그리고 난민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거대한 생태계와 같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이웃 국가의 은신처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두 이웃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직접적인 타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갈등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 간의 연대가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과정은 인접한 국가인 이란의 장기적인 생존 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으며 고립된 처지에 놓여있던 이란은 어떻게든 주변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은 이란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방어막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외부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 가해질 때 이웃 국가들마저 혼란에 빠져 있다면 국가 전체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국경의 긴장 상태가 내부의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과 국방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안보의 틈이 생기는 순간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내부의 불만 세력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국가들은 자국의 국경지대를 요새화하고 군사적 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치밀하고 은밀한 외교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것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건 처절한 생존투쟁입니다. 이러한 남아시아 국경지대의 불안은 결코 그 지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처럼 연결된 오늘날, 중동과 남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는 곧바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지표와 직결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운송로가 위협받고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이 빚어질 때
그 충격파는 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현장과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까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한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면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주변국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결국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멀고도 낯선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와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그리고 이란의 테헤란 사이에서 오가는 숨 막히는 신경전은 다가올 미래의 세계 질서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때로는 막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격변기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낡은 동맹체제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과도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지역 내 패권을 노리는 신흥 세력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높이며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나 패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가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고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협과 대립을 반복하는 끝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질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지도자들의 서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글로벌 경제의 혈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평화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찰은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그 한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적 억지력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대화와 타협이지만 현실 정치의 세계에서 외교는 종종 날선 위협과 무력 시위를 동반합니다.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핵 협상 테이블은 이러한 외교적 교착 상태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안보의 핵심 쟁점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제네바에서의 회담은 단순히 몇 장의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국의 생존과 자존심, 그리고 미래의 안보 지형을 건 치열한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강경한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농축된 우라늄을 전량 해외로 반출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며 나탄즈와 포르도 같은 주요 지하 핵심 시설을 완전히 해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최고 지도부는 이러한 요구를 자국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란은 단지 일시적인 농축 중단만을 협상 카드로 만지작거렸지만 완전하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원하는 상대방의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외교적 대화가 한계에 부딪히고 이란이 굽히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수록 공교롭게도 이란 내륙 깊숙한 곳에서는 의문의 폭발과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정유 공장의 심장부와 핵심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사고들은 결코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외교 테이블 밖에서 가해지는 무언의 압박이자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이란 정권을 향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는 강력하고 은밀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협상의 교착은 곧바로 군사적 선택지의 전면적인 검토로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의 심장부에서는 외교가 완전히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가장 극단적이고 정교한 군사작전 시나리오가 비밀리에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 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최고 위급 군사 전략가들은 수개월에 걸친 치밀한 정보 수집과 시뮬레이션 끝에 대통령에게 적국의 핵심 인프라를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타격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예비 군사 작전은 단순한 폭격을 넘어 정보 자산, 해군력, 공군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현대전의 백미를 보여주는 치명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전략가들이 구상한 작전의 핵심은 크게 4가지의 정교한 단계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기밀 유지와 완벽한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부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알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지구 반대편의 지하 요새를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타격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전술이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이지 않는 공중 권력의 은밀한 전개였습니다. 적의 방공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B-2 스텔스 폭격기 7대가 무려 18시간 동안 방공망의 감시를 피해 음속으로 목표 지역을 향해 날아가는 숨막히는 비행이 계획되었습니다. 이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차례의 위험한 공중급유를 받으며
다른 호위기들과 최소한의 무선 통신만을 유지한 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복잡한 비행 경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다 밑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거대한 기습이었습니다. 작전 구역의 깊은 바다에 잠복해 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여 수십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일제히 발사하는 광경입니다. 이 정밀 유도 미사일들은 적의 대공 방어망과 주요 지상 레이더 기지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뒤이어 진입할 스텔스 폭격기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비행 통로를 열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작전의 대미를 장식하는 파괴적인 정밀 폭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잠든 새벽 2시 정각, 3만 파운드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의 GBU 57 벙커버스터 폭탄 14발이 산악지대 깊숙이 숨겨진 핵시설을 향해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거대한 폭탄은 수십 미터의 두꺼운 콘크리트와 안반층을 관통하여 들어가 목표물을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붕괴시키도록 설계된 현대 군사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이 가상의 타격 작전에는 125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군용기가 유기적으로 투입되며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압도적인 스케일입니다. 첨단 전투기들이 고공을 비행하며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하는 미끼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지상의 목표물들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항공기들은 적국의 전투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방공망의 요격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압도적이고 완벽한 군사력의 시연은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적 지도부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타격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작전을 직접 설계하고 지휘하는 최고위 군 수뇌부의 철학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휘두르는 군인이 아니라 외교와 경제 그리고 정보전이 하나로 결합된 거대한 국제 정치의 체스판을 움직이는 철학자이자 전략가들입니다. 군의 최고위 장성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확고한 원칙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군사력은 그 자체로 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적대 세력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구심을 심어주는 것,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수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어 결국 도발적인 야욕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안보 전략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전략적 사고방식은 과거 역사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들로부터 깊은 영감을 받아 형성된 것입니다. 특히 냉전 시대를 종식시키고 자유세계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직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은 현대 군사 지휘관들에게도 시대를 초월한 훌륭한 교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국민들과 전 세계를 향해 구사했던 탁월한 소통 능력과 진정성 있는 서사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은 군사적 행동이나 국가 안보 정책이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어떻게 소통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군사 전략가들은 틈틈이 위대한 지도자들의 일기를 읽고 그들의 고뇌와 사상을 연구하며 수많은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압박감을 견뎌낼 지혜를 구합니다. 그들은 최첨단 무기와 인공지능 기술보다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결국 제복을 입고 헌신하는 280만 명에 달하는 훌륭한 남녀 군인들의 애국심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치열하고 냉혹한 외교전과 그 이면에서 소리 없이 준비되는 막강한 군사적 억지력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강대국들이 겉으로는 우아하게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완벽한 군사적 준비를 갖추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력 충돌의 위협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재래식 군사 대치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치명적인 또 다른 전쟁터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철권 통치와 그 억압적인 통제망을 뚫고 자유와 진실의 빛을 퍼뜨리려는 사람들 사이에 숨막히는 암투가 벌어지는 정보전과 사이버 전장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더 이상 폭격기와 미사일이 오가는 삭막한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전투는 바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향해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 즉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평범한 시민들이 억압에 맞서 거리로 나설 때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가장 먼저 의존하는 무기는 물리적인 총칼이 아니라 정보의 완전한 차단입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 안보 기관들은 대규모 사회적 동요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국가 전체의 인터넷망과 통신 시스템을 강제로 마비시키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림으로써
저항하는 시민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조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암흑기가 도래하면 시민들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방향을 잃게 되고 정권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자신들만의 가혹한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됩니다. 하지만 권력이 물리적인 빛을 가린다고 해서 진실을 향한 인간의 본성마저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억압적인 통신 차단에 맞서기 위해 국경 너머에서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다시 열어주기 위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밀스럽고 대담한 정보 해방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웃 국가들과 맞닿은 험준한 산악지대와 비밀스러운 밀수 경로를 통해 수천 대에 달하는 첨단 위성 인터넷 수신 장비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삼엄한 국경 경비대의 눈을 피해 국가 내부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히 통신 기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선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임무였습니다. 장비를 운반하는 특수 요원들과 국경지대의 현지 조력자들은 발각될 경우 곧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극한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험준한 산맥을 넘고 척박한 지형을 가로지르는 고된 여정 끝에 반입된 수천 대의 위성통신 안테나들은 권력의 감시가 닿지 않는 은밀한 지하실과 지붕 위에 하나둘씩 설치되었습니다. 이 작은 접시 모양의 안테나들은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수많은 인공위성들과 직접 신호를 주고받으며 국가가 쳐놓은 거대한 정보의 굳건한 차단벽을 순식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위성 인터넷망이 가동되면서 닫힌 사회 내부에서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시민들은 다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안전한 피난처를 공유하며 비폭력적인 저항의 뜻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철의 장막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혹한 현실과 무자비한 인권 탄압의 생생한 현장 영상들이 위성망을 타고 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타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억압받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심리적 위안과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정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과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보의 독점은 곧 권력의 독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위성 통신망의 확산은 정권의 가장 뼈아픈 급소를 찌르는 치명적인 일격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물리적 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민들의 마음과 진실을 향한 갈망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권력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는 끊임없이 증명해왔습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은밀하게 지원되는 이러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은 전통적인 폭격이나 대규모 군사적 개입보다 훨씬 더 깊고 파괴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정권의 정당성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붕괴시키는 보이지 않는 전략 무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향한 갈망에는 언제나 몹시 무거운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체제 내에서 이 반입 금지된 위성 장비를 은밀하게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그것은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한 중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되어 수십 년의 가혹한 징역형이나 그보다 더 참혹한 극단적인 처벌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작은 통신 장비 하나가 곧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올가미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와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기꺼이 그 끔찍한 위험을 두 팔 벌려 껴안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작은 안테나는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억압에 짓눌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생명줄이자 어둠 속의 희망을 상징하는 등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권의 내부 안보를 책임지는 비밀기관과 무장 부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파를 맹렬히 추적하고 가택을 기습 수색하며 이 숨겨진 정보의 통로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최첨단 감청 장비와 사이버 추적 기술을 총동원하여 시민들의 디지털 발자국을 뒤쫓고 정보의 흐름을 다시 차단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과 인력을 끊임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촘촘하게 배치된 보안 인력들은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억압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 애쓰지만 억압이 강해질수록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어두운 지하수맥처럼 더욱 깊고 넓게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 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전이 단순히 방어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경 밖의 분석가들과 전략가들은 익명의 제보자들을 통해 유출된 내부 문건과 위성사진, 그리고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전송한 수많은 현장 영상 자료들을 퍼즐 조각처럼 모아 방대한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를 구축해내고 있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정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억압적인 정권의 핵심 안보 부서가 정확히 어느 도심에 위치해 있는지, 그들의 복잡한 지휘 체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작전 매뉴얼을 따르는지가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 앞에 100일 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도상에 촘촘하고 상세하게 표시된 수천 개의 비밀 보안 통제소와 핵심 작전 지휘부의 위치는 향후 불가피하게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연합군이 가장 먼저 무력화시켜야 할 영순위 핵심 타격 목표로 둔갑하게 됩니다. 이는 평범한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정보 공유와 기록들이 한데 모여 억압 국가의 굳건한 안보망을 밑바닥부터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 탈바꿈한 놀라운 현대전의 사례입니다. 정보 통제에 실패한 정권은 결국 자신들의 가장 내밀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전 세계에 낱낱이 생중계되는 굴욕을 감내해야만 하며, 이는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체제의 붕괴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팽팽한 재래식 군사 대치와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공간에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어지는 치열한 정보전은 결국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지정학적 퍼즐을 완성하는 핵심적인 두 조각입니다. 한 국가의 불안정이 내부의 극심한 억압과 외부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폭발 임계점에 달할 때 그 파괴적인 여파는 결코 그 나라의 좁은 국경선 안에만 얌전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복합적인 지정학적 위기는 필연적으로 세계 경제를 작동시키는 가장 민감한 신경망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심하게 뒤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진동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동아시아 국가들의 거대한 공장 가동을 단숨에 멈추게 하고 평범한 아시아 시민들의 매일 아침 밥상 물가까지 턱 밑에서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로 돌변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정보전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중동의 상황은 단순히 그 지역만의 정치적 위기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경제의 대동맥을 직접적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격이나 사이버 공간의 암투만큼이나 두려운 것은 바로 자원과 물류를 볼모로 잡는 경제전의 발발입니다. 이 복잡한 갈등 구조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정학적 인계철선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매일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 즉 5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이 좁고 험난한 바닷길을 통과하여 아시아와 유럽 등지로 향합니다. 페르시아만과 탁트인 대양을 연결하는 이 해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만약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어 이 해협이 봉쇄되거나 운항이 조금이라도 지연된다면 그것은 단지 지도상의 바닷길 하나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심장 박동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해협을 통제하려는 국가는 고속 공격정과 대함 미사일, 그리고 바다 밑에 은밀하게 부설된 기뢰 등 비대칭 전력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해상 운송로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지렛대입니다. 하루에 2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통과하는 이 해협에서 단 며칠만 운항이 중단되더라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중동의 원유를 가득 실은 초대형 유조선들은 선원들의 안전과 화물을 지키기 위해 항해를 포기하거나 아프리카 희망봉을 멀리 돌아가는 수만 킬로미터의 우회 항로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는 화물의 운송 시간을 수주일 이상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 수당이 덧붙여진 해상 보험료와 물류비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폭등시킵니다. 유가는 즉각적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 세계 주식시장은 공포에 질려 곤두박질 칠 것이며 각국 정부는 앞다투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적 파장을 수습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망의 붕괴 위기는 특히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뼈아픈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도 원유와 천연가스 등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에너지원의 절대 다수를 해외 수입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에너지 수입국이며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첨단 반도체 제조,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모두가 대량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필수적인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출발한 덩치 큰 유조선이 인도양의 거친 파도를 넘고 말라카 해협을 거쳐 울산과 여수의 항구에 무사히 제때 도착하지 못한다면 해안가에 늘어선 거대한 정유 공장들은 당장 공장 가동률을 극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바로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의 기초 원료가 되는 납사 공급의 심각한 부족으로 이어지고 연쇄적으로 수많은 수출 기업들의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며 국가 수출 경쟁력에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결국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뜨거운 사막과 차가운 바다에서 벌어지는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힘겨루기의 대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스란히 치러지게 됩니다. 원유 가격의 급등은 단순히 대형 공장을 돌리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모든 산업 분야의 물류비와 기초 생산 비용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물가 상승의 쓰나미를 단기간에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퇴근길에 들르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표가 하루가 다르게 무서운 속도로 바뀌고 매달 가정으로 날아오는 전기요금 청구서의 숫자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주말 동네 마트에서 가족을 위해 장을 보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매섭게 뛰어오릅니다. 식탁에 오르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소박한 반찬들의 가격마저 지구 반대편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에 따라 매일 오르내리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국제 정치가 결코 우리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끔찍한 위협이 텔레비전 화면 속 멀리 떨어진 이국 땅의 뉴스가 아니라 당장 내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차가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는 뼈아픈 순간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안보의 짙은 취약성을 가장 강력한 무기 삼아 주요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하고 냉혹한 계산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중동 석유의 국가 경제를 크게 의존했던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놀라운 수준의 에너지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든든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중동에서의 군사적 개입 수위를 자국의 이익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세계 최대의 공장이라 불리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온 중국은 자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방대한 산업시설을 끊임없이 가동하기 위해 중동의 원유가 생명줄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핵심 해상 운송로가 완전히 차단될 경우 중국 경제는 심각한 공장 마비와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동시에 직면하게 된다는 치명적이고 뼈아픈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좁은 바다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영내 국가들 간의 종교적 대립이나 영토 분쟁을 훌쩍 뛰어넘어 미래의 글로벌 패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투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거대한 경제적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됩니다. 에너지는 그 자체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고 유조선이 오가는 백길은 현대전에서 가장 치열하게 지켜내야 할 최전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한치 앞에 미래조차 내다보기 힘든 짙은 안개 속의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정부들은 국가 경제의 명운을 건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단기적인 외부 충격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가 주도의 대규모 전략, 비축유를 지하 깊은 곳에 가득 채워두고 에너지 수입 경로를 전 세계로 다변화하여 특정 불안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의 물길을 아메리카 대륙의 깊은 곳이나 아프리카의 새로운 유전으로 다각화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망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각국 외교관들의 소리 없는 총력전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먼 미래를 바라보며 화석 연료에 대한 근본적이고 병적인 의존을 과감히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자립을 이룩하기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그리고 차세대 수소 경제 등 지속 가능한 대체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자본과 최고의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하고 구조적인 국가 시스템의 전환은 결코 하루아침에 요술봉을 휘두르듯 이루어질 수 없으며 수십 년의 끈기 있는 국가적 노력과 엄청난 국민적 비용이 소요되는 멀고 험난한 장기 과제일 뿐입니다. 당장 내일 페르시아만의 검은 바다에서 예고 없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면적인 해상 봉쇄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초래할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경제적 충격을 우리 사회가 온전히 막아내기에는 현생 인류가 구축한 글로벌 인프라가 여전히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가장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석유라는 검은 황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계 경제의 낡고 거대한 톱니바퀴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불안하게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살얼음판을 조심스럽게 걷듯 아슬아슬한 경제적 번영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국가의 진정한 안보는 하늘을 찌르는 첨단 미사일과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외부의 거대한 자원 충격으로부터 자국민의 평범한 일상과 밥상머리를 굳건하고 따뜻하게 지켜낼 수 있는 탄탄한 경제적 회복 탄력성에 달려있다는 가장 평범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저 멀리 중동 사막의 흙먼지 속에서 다시 한번 무겁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쉴 새 없이 전개되는 현대의 지정학적 위기는 결코 단편적인 군사 충돌이나 국지적인 외교 분쟁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깊은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투하되는 가혹하고 정밀한 군사작전의 설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목숨을 걸고 은밀하게 벌어지는 첨단 정보전, 그리고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해상 운송로와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경제 전쟁까지, 이 모든 위기의 요소들은 거대한 지구촌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끝없는 패권 경쟁과 지역 국가들의 절박한 생존 본능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맹렬하게 충돌하는 이 거대한 역사의 방정식에는 단번에 모든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마법 같은 정답이나 단순하고 명쾌한 해법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짙은 안개 속을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으며, 각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매순간 피말리는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복잡하고 냉혹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치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진실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국가적 갈등과 파괴적인 전쟁의 가장 무겁고 비극적인 대가를 묵묵히 치러야 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우리와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과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군사 전략가들이 회의실에 차가운 지도 위에 무심히 긋는 붉은 선 하나, 권력을 쥔 정치가들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내뱉는 강경하고 적대적인 발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 가꾸어온 따뜻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불태우는 참혹하고 비통한 비극으로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 인간이 가진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곤 합니다. 포탄이 휩쓸고 간 잿더미가 된 폐허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삼키며 다시 일어서는 그 끈질기고 위대한 생명력, 그리고 숨막히는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칠흑 같은 밤하늘의 위성 신호를 찾아 헤매는 시민들의 간절하고 숭고한 용기야말로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온 가장 아름다운 유산일 것입니다. 과거 수많은 파괴적인 전쟁과 끔찍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온 앞선 세대의 숭고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국가의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힘으로 억누르고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난 일상을 다시 따뜻하게 세우고 위태로운 평화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굳건한 연대의 정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력과 증오가 지배하는 어두운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에는 평화와 공존의 눈부신 아침이 밝아온다는 변치 않는 희망을 우리는 가슴속에 깊이 간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깊이 있게 함께 나눈 이 복잡하고 경이로운 세계의 이야기들을 과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 반대편의 낯선 국가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위기와 군사적 긴장이 오늘날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우리 국가의 경제 전반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셨던 소중한 의견과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창을 통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남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생각들이 하나둘씩 모일 때 우리가 함께 발딛고 살아가는 이 복잡다단한 세상을 한층 더 넓고 명확한 시선으로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겉으로 드러나는 짧은 뉴스 기사 너머에 겹겹이 숨겨진 국제 정치의 거대한 흐름과 역사적 진실을 더욱 깊이 있게 파헤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다가오는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험난하고 거센 지정학적 파도를 지혜롭고 안전하게 헤쳐나가는 이 의미 있고 긴 여정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오늘 하루도 평화롭고 안전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